안녕하세요. 내 고향 건강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요,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장성은 기후 환경이 좋아서 농사짓기도 편리하고 또 편리한 도시 생활과 또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도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재료인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권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수님, 이 하우스 안이 정원처럼 너무 예뻐요. 아, 예, 예. 네, 이 화분 안에 심어져 있는 게 오늘의 식재료인가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주인공이 이 새싹쌈입니다. 네, 색삭쌈이요. 예, 예, 예. 아, 제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이 색삭쌈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대개 인삼은 뿌리만 먹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이 새싹쌈은 뿌리는 물론이고, 잎까지 통째로 먹는 새로 떠오르는 이제 채소라고, 현대식 채소, 웰빙 채소라고 볼 수가 있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사포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데요. 14개월 정도로 키우면은 지금 현재 6년근을 뿌리를 6년근 뿌리보다는 한 10배 정도 그렇게 10배나요? 사포능이 함유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싹쌈을 먹게 되면은 인삼의 모든 영양을 섭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색삭쌈 중에 장성에서 이게 최고다라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장성 색상쌈은요, 그 인삼 재배 때 아주 그 규모가 안성맞춤이 특허받은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에다가 맞춤형 토양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한 2개월 정도 키우면은 신성하고 또 직접 농가가 공급하기 때문에 싸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성군에서 색삭 인삼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되나요? 한 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18농가가 한 30동에서 재배하고 있죠. 한 2천만 포기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 귀농귀촌인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원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또 도시 생활도 할 수 있는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또 행정에서는 귀농귀촌 이제 그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초기 안내를 하고 또 체험도 시켜서 지금 그분들이 정말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귀농귀촌 생각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장성을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 이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인기 네. 많은 장성, 네.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컬러 마케팅으로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뭐 핵심 모델로서 그 벤처 마케팅 대상도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엘로시티 본 아름다움을 구경하세요. 군수님, 오늘요, 그 건강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 새싹 인삼이 필요한데요. 예, 예. 네, 좋은 걸로 하나 수확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아무나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뽑아보세요. 저도 하나 뽑아볼까요? 네. 이파리 이거 큰 걸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크네요. 좀 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컸는데요. 기자님 지금 횡재한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걸로요 건강밥솥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장성 색삭삼으로 맛있는 건강밥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께서 직접 수확해 주신 이 싱싱한 새싹 인삼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새싹 인삼으로 어떤 건강 밥상을 차릴 수 있을지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새싹 인삼 영양밥입니다. 네, 새싹 인삼 영양밥이요. 예. 네. 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식재료인 이 새싹 인삼부터 다듬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과 줄기는 녹즙을 내서 밥물로 사용할 거고요. 뿌리 같은 경우는 고명으로 얼려서 사용할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을 너무 좋아하니까 좀 많은 양을 넣겠습니다. 새싹 인삼을 3등분을 낸 것을 믹서기에 넣고서 물을 조금 추가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잎이랑 줄기랑 넣으신 거죠? 예. 인삼즙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새싹 인삼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녹즙으로 내서 밥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가을, 겨울 같을 때 따뜻하게 해서 차로 드셔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차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갈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녹즙으로 밥물을 준비한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아, 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새싹 인삼 뿌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기 좋게 썰어서 나중에 밥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밤도 먹기 좋게 4등분 정도 해서 4등분이요. 예예. 대추 같은 경우도 4등분 정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된 거죠? 네네. 네, 그럼 이제 한번 밥을 만들어 보면 될까요? 그럴까요? 그럼 일단은 쌀을 넣고요. 새싹 인삼을 갈았잖아요. 요거를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또 약간 싫으신 분들은 이거 반 물 반 해서 같이 밥을 하셔도 좋고요. 반반씩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넣고 그리고 물을 조금 넣고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명을 넣겠습니다. 먼저 은행부터 그리고 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새싹 인삼 뿌리.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장이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넣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장을 2스푼,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새싹 인삼. 네. 네, 이 영양밥 하나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싹 인삼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삼계탕 하실 때 5뿌리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복 끓일 때 새싹 인삼 녹즙을 내서 같이 끓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름이라서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같이 쌈해서 드시면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7월 제철 식재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밥상 차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워 먹는 일은 도시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과 인공 첨가물의 남용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신선하고 안전한 음식 재료를 얻기 위해 주말 농장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들을 찾아가 보자. 수원시 당수동의 시민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씨를 심어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어린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오늘 토마토 많이 자랐죠?
거예요. 저 토마토 지주도 어떻게 세우는지 선생님이랑 배우고 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어린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텃밭에 나와 토마토, 당근, 상추 등 채소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처음에 밭을 고르고 물 주는 일을 낯설어하고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2달 정도 지난 지금은 싹이 나고 작물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고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주대 뭐 하는 건데, 지주대로? 당근이 어디 있는지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은 토마토가 곱게 자랄 수 있게 지주대를 세우고 새로 나는 순을 잘라서 영양분이 열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 지르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마토 순 같은 거 다 잘라주는 거예요. 순 잘라주고 순 지르기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은 당근 솎아주기. 먹을 수도 있고 잘게 다져서 여러분도 오늘 주먹밥 만들 때 넣어도 돼. 알겠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보람 또한 느낄 수 있다. 뭐 먹어요? 당근 먹어요. 맛있어요? 네. 밭에서 금방 뽑은 당근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또 있을까? 이것은 텃밭을 가꾸는 어린이 농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텃밭일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농부 아저씨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다. 그 흙을 접한다는 게 우선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텃밭 활동하면서 야채를 먹게 됐다는 게 대부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먹지 않던 깻잎, 뭐 이렇게 당근, 막 이런 것들도 정말 생으로는 먹을 줄 몰랐던 친구들이 생으로 그냥 씻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야채를 너무너무 이제 잘 먹게 됐다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이제. 밭일을 마치고 온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직접 솎아낸 당근을 가지고 간단하게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시간이다. 스스로 키운 채소로 만든 주먹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일 것이다. 우리 오늘 텃밭 주먹밥 만들 거예요. 텃밭 교육에서 간단하게 요리 시간을 갖는 이유는 수확물을 친구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해놓은 밥에 직접 키운 당근, 상추, 깻잎을 썰어 넣고 참치, 버섯을 넣은 다음 참기름을 한 방울 넣으면 맛있는 주먹밥이 된다. 재민이 여기 봐봐. 이렇게 해서 꽉꽉 누르면 안 돼. 살살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자. 외동이 많은 요즘 혼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텃밭에 나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언니, 오빠, 동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힘든 노동 후에 함께 먹는 맛있는 음식은 사회성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드디어 텃밥 주먹밥 완성. 주먹밥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자, 엄마 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밭에서 키운 꽃으로 예쁘게 장식해주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요리가 된다. 스스로 생산하고 그 안에서 휴식하고 자연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텃밭을 찾아야 되고 또 텃밭 찾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 거죠. 어린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미경 씨 집에는 최근 베란다에도 상자 텃밭이 생겼다. 몇 개 안 되는 상자 텃밭이지만 키우는 재미도 있고 집에서 바로 수확해서 식탁에 반찬을 놓을 수 있어 즐거움이 2배가 된다. 믿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많아서 직접 키워서 먹어보고 싶었고요. 또 우리 딸이 야채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직접 키워보고 직접 손을 키워봐서 심어보고 겪어보니까 요즘에 또 야채는 자기가 키웠다고 잘 챙겨 먹더라고요. 채연이는 어린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로 음식 재료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채소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재료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엄마가 정성껏 마련한 반찬에다가 채연이가 몇 주 동안 키운 상추와 당근을 더하니 저녁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다. 야채가 싫었는데 더 좋아졌고 제가 직접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더 맛있고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텃밭을 가꾼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주변에 다양한 농장들이 있어서 땅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화분에 꽃을 키우듯 허브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베란다에서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밭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예요.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그런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은 주위에서 많이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경험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농사가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다. 취미 활동도 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도 얻을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배울 수 있다. 즐거운 텃밭 가꾸기, 바로 도전해보자.